제가 이 자리를 찾은 제가 사실 이 지역에 학연, 혈연, 지연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그런데 저 윤상현을 받아주셨고 또 키워주신 어떻게 얘기하면 저의 정책 모태이자 정책 수행 그리고 이렇게 당원분들과 직접 소통해서 보수혁명을 이끌어내겠다는 정론관이 아니라 어떤 민생 현장에서 출마 선언함으로써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첫째, 당 대표의 조건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첫째, 민당과 싸워서 이긴 사람. 민당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리고 둘째, 당과 오래 동고동락한 사람. 셋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 그리고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우선되는 정당을 만든다.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하는 사람. 이 4가지 조건인데 이 4가지 조건 한번 따져보세요. 어때요? 택시 한번 보세요. 어때요? 민당하고 싸워 이긴 사람? 윤상현! 누구는 민당하고 싸워서 졌죠. 그렇죠? 그럼 민당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저하고 또 한 분 있죠. 정말로 대통령의 신뢰 속에서 대통령하고 어떤 소리도 쓴소리도 할 말 다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윤상현. 윤상현 뿐이야. 됐죠? 케이씨 또 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대통령하고 전화하셨다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는 대통령하고 수시로 전화는 아닌데 여러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나고도 여러 차례 통화해서 그래서 저의 어떤 충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답 대통령? 여러 격려하시죠. 그래서 아니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전화 통화했다 한번 여쭤보세요. 한동훈 위원장께 전화 통화를 몇 분 하셨나 한번 여쭤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하고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시니까. 또 숫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거. 숫자 지시도? 이게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오선 의원입니다만 당 공천을 12년 만에 처음 받았고 무소속에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친박 핵심을 낙인치면서 아시다시피 탄핵 이후에 당권 정치 1년 당했고요. 그리고 지구당위원장직 박탈당했고 또 공천 탈락, 연거푸 공천 탈락했습니다. 또 무소속 가면서 재판에도 또 오랫동안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무소속 중앙정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온 다음부터 시작했던 거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수가 다 있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번 생각하면 길이 안 보여. 2번 생각이 진짜 2번 생각해서 한번 비교 평가를 해달라. 그러면은 누군지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기윤계로 열심히 분류되는 시각이 있는데 국정관계 중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저는 이제 비윤 이거 하는데 사실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저희는 전부 친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친민 후보입니다. 친민 후보.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후보다 말씀드리고 사실 대통령하고 신뢰 속에서 사실 탄핵 나름의 순서가 누구냐 대통령한테 정말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수도권 위기론 얼마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저 승선 안 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제가 뺄센 정치하지 말고 덧센 정치하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런데도 저 대통령의 할 말 다 사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누구보다도 대통령하고 신뢰성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차근차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출마 선언하실 때 총선 패배에 대한 반증 근데 아니 참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정책 자산이고 하나는 총선 패배의 책임자입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저 솔직히 친박 핵심이라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면서 제가 왜 공천 탈락이 계속되고 또 친박위원장 박탈되고 왜 당권 정지가 됐습니까? 그걸 왜 묵묵히 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친박위원장 박탈할 때 좋다. 난 기꺼이 받겠다. 이게 정치라는 건 선거라는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역대 대참패입니다. 우리 당 의석수가 113석인데 소위 말해서 무소속에 있는 황보승 의원 또 우리 하영재 의원 115석에서 108석 줄어들겠습니다. 이런 대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선거 잘 못 치렀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났다고 다시 또 나오겠다? 이거는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최근에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분이 임재영을 위원장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보다 더 10배, 100배 책임져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더더욱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우리 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뭡니까? 인기가 있다고 차기에 뭐 좀 해보라 해가지고 레밍같이 쫓아가는 그 군단들, 그 무리들을 볼 때 뭘 느끼십니까? 이걸 당원 여러분들이 깨달라는 겁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병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수혁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얼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짧게 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참 한동훈 위원장 좋게 정책 자산을 평가합니다만 앞으로의 당정관계가 겁이 납니다. 당정관계가 두렵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의 선거를 원하는 사람인데 자기 정치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반드시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차별화할 때 이 당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건강한 당정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윤상현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 보호할 때 보호하고 대통령 견인할 때 견인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통령 각지고 차별하겠다는 사람, 자기 정치하겠다는 사람, 그것을 전당대회를 하나의 자기 정치 일정의 징검다리로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당대표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또 네. 하는데 참 만약에 윤심에 기대서 나왔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행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당은요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입니다. 윤심에 기대서 나왔다. 이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근데 원희룡 장관 저하고 친한데 지난주에 만나서 제가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를 돕기로 했다가 갑자기 어제 나오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오후에 세미나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잘해봐라 딱 한마디만 하고 끊었는데 사실 우리의 정책 자산 원희룡 맞습니다. 정책 자산인데 그분도 민당하고 선거에서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자기 정치 일정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지 마라. 당 대표는 일회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우리 민봉기 의원님도 오시고.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